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어음 관리 부분에 대한 실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재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3월 6일에 주 두성 라이프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약속 어음으로 회수하였다. 동대금 잔액은 2월 28일에 발생한 매출 할인 조건부, 자, 여기 이렇게 밑줄 쳐주세요. 매출 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 동공급에 관한 최초 결제이다. 다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점표에서 처리를 하라는 조건이죠. 자, 조건을 준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왜 매출 할인 조건부라는 부분을 이렇게 밑줄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내용은요. 일단은 우리가 두성라이프한테 제품 매출을 해줬고요. 제품 매출을 하면서 외상 매출금을 약속어음으로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 원래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가면서 그만큼에 대한 받으러움이 지금 증가하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그 조건부 할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출 할인이라는 것은 외상값을 먼저 갚을수록 더 많이 할인해 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이때 어떠한 조건이 걸려 있냐면 10일 이내로 갚으면 10일 이내로 갚으면 2%에 할인해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일을 경과하면 할인은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월 28일 날 발생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월 28일 기준으로부터 지금 3월 6일이니까 며칠 지났어요? 28일 포함하더라도 28, 1, 2, 3, 4, 5, 6. 자, 올해는 29일까지 있으니까 하루 더 쳐도 8일이에요. 그쵸? 아직 1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 500만 원 중에서 2%만큼은 할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500만 원의 2%면은 얼마가 돼요? 2, 5, 10, 10만 원이죠, 여러분. 그쵸? 10만 원만큼을 매출 할인으로 처리해라 라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분계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차변에는요. 할인율을 뺀 490만 원만큼만 받으러옴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매출 할인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겠죠? 자,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 10만 원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전체 다 받았어야 하는 외상 매출금의 가격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할인 조건부 부분을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할인율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자예요. 그리고 뒤에 n이 붙어 있다. 자, 뒤쪽에서 봤을 때 분자 부분에 n이 붙어 있으면 아, 이거는 할인 안 해주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5일 지나면 할인이 없고 10일 전이면 2%만큼 할인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셨고요. 이제 일반 점표 입력 열어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3월 6일 9분 첫 번째 차변에는요. 받으러움 와야겠죠? 자, 받으러움.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 돈인가요? 두성 라이프였죠? 자, 두성 라이프에서 받을 거고요. 금액은 할인료 뺀 490만원.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매출 할인도 넣어주셔야겠죠? 자, 매출 할인 보시면요. 지금 상품 매출에도 매출 할인 있고요. 제품 매출에도 매출 할인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어떤 거 어려웠어요? 두성 라이프한테 제품 팔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처 비워주시고 10만원. 왜 10만원 나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일 이내로 받으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의 500만원의 2%의 할인을 받으신 거예요. 자, 대변에는요. 외상 매출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어디 거? 두성 라이프 거. 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문제로 돌아왔고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3월 6일에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서 주거래처인 주영광악기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00만원을 곧바로 농협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자, 어음 할인은 매각거래로 간주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인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매각거래와 차익거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매각거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각거래로 한 경우라면 우리 할인료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줘야 된다고 했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만약에 차입인 경우라면 이자, 비용. 아시겠죠? 자, 그럼 매각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금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곧바로 농협은행에다가 썼대요. 그쵸? 그러면 매출 대금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받으러움으로 받았다가 곧바로 할인했어요. 그러면 받으러움 계정을 굳이 써줄 필요가 없겠죠. 받자마자 바로 없어졌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외상 매출금으로 바로 감소 처리하셔도 됩니다. 물론 외상 매출금 없애주시고 받으러움 다시 늘렸다가 받으러움을 써주셔도 돼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의미 없죠? 만약에 난 그래도 여기 문제에서 받으러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받으러움 써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차변에 받으러움 2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200만원 한번 넣으시고 지금처럼 차변에 당좌예금 199만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만원, 그리고 받으러움 200만원 이렇게 넣어주셔도 맞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번거롭게 두 번 처리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대변의 받으러움이 아닌 외상매출금으로 200만원이 왔고요. 그리고 할인료 만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왔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 예금으로 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같은 날짜잖아요? 같은 날짜 그대로 두시고요.
차변에 우리가 받았던 돈부터 넣어볼게요. 당좌예금 받았고요. 금액은 할인료를 제외한 199만원. 자, 그리고 또 차변에 할인료, 무슨 계정?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선택해 주시고 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어디 거였어요? 영광 악기 거였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처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 안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계는 지금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모두 같은 날이네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상품 매입처인. 자, 이번에는 상품을 사오는 곳이에요. 자, 상품을 사오는 곳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아, 이번에 우리가 의무, 채무자구나. 지급어음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 볼게요. 상품의 매입처인 두리유통이 당사의 외상 매입금 660만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면서 이 중 60만원을 면제해 주다. 자, 60만원 면제해 줬대요. 나머지 외상 매입금은 1개월 만기의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여러분,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요. 두리유통이 당사의 외상 매입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였던 얘기예요. 자, 증가가 되어 있었는데 상환을 요구하면서 60만원을 면제해줬대요. 안 갚아도 돼 라고 해주는 게 면제죠. 그리고 나머지 600만원만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자어음 발행해줬대요. 아까 매입처 나오면은 뭐라고 했어요? 전자어음 발행해줬으면 지급어음이 대변에서 증가하겠죠? 그럼 대변에 지급어음 600만원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는 일단 전자음으로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다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서 660만원만큼 감소가 돼요. 그럼 지금 차대변이 대변이 60만원만큼이 적잖아요. 자, 이 적은 60만원, 이 면제된 60만원, 우리 무슨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입니다. 채무 면제 이익. 자,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계정은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출제가 좀 자주 되고 있는 계정이기도 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하고 자산 수중 이익, 이 두 가지 계정은 여러분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채무를 면제받았으니까 채무 면제 이익, 즉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에서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차변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했던 외상매입금 전부 다 감소시켜 주시고, 대변에는 전자음 발행한 만큼 600만원 적어주시고, 나머지 60만원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분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요, 우리 4번까지 이어서 보고 한 번에 다 분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3월 6일 금일 주지악기에서 발행하였던 어음 1000만원이 만기되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됨을 거래은행으로부터 통지받았다. 자, 우리가 지악기에다 발행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발행해줄 때 뭘로 처리했어요?
지급어음으로 대변에다가 처리를 했었겠죠. 대변에 지급어음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했던 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만기됨으로써 당재금 계좌에서 결제돼서 나갔대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우리는 지급어음 1,000만 원 넣어주시고 대변에다가 그 1,000만 원어치가 결제됐다는 것은 나갔다는 얘기죠. 인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자예금 1,0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분계 프로그램에서 이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에서 6일날 그대로 이어서 쭉 넣으면 되겠습니다. 6일날 3번 문제. 차변에 뭐가 왔어요? 차변에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이제 갚았어요. 어디 거였어요? 두리유통. 얼마죠? 660만 원이었죠? 600만 원만 쓰시면 안 돼요. 우리 면제 받은 것도 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대변. 우리 전자음으로 발행해 준 거. 지급어음. 지급어음 어디 거? 두리유통 거. 금액은 600만 원. 자, 나머지 60만 원 어떻게 쓴다고요? 채무 면제 이익.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 문제. 4번 우리 만기돼서 모두 다 갚았잖아요. 그럼 차변에는 지급어음 내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쥐약기한테. 1,000만 원만큼. 자, 왜? 당자 예금에서 우리는 돈을 인출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받으러음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가 있으면 그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음 정보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자, 하단에 보이시죠? 지급어음이라는 정보 나오는 거 보이세요? 받으러음도 마찬가지예요. 받으러음도 F3키를 적용해서 F3키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각각에 대한 어음을 같이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두성라이프한테 받으러음 있네? 이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거네? 라는 것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세무 2급에 대한 일반전표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부가세, 매입매출 전표 시험 부분에서는요. 이 자금, 어음 관리를 넣는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추후에 실무까지 하실 거라면 반드시 어음을 분계 처리했다면 어음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적어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거는 필수예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기억은 해주시면 추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음관리의 4가지 실무 문제를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부채 쪽에 있는 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